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제 일요일 해외 축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써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탈리아 리그랑 라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엘 클라시코까지 있죠. 자, 먼저 이제 베로나 대 코모입니다. 강등이 확정된 베로나예요. 그리고 이제 코모는 여전히 이제 챔스권과 3점 차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동기부여는 코모가 앞설 수밖에 없는 매치죠. 어제도 제가 이제 베로나 말씀드렸는데, 직전 유벤투스전도 사실 이제 골대샷 맞고 나서 위기가 엄청 큰 게 있었고, 상대의 후방 패스 실수를 그대로 선제골로 연결시키거나 운이 대단히 많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굉장히 일방적이었고 수비가 아예 안 됐다. 그냥 저는 직전 경기 베로나가 비긴 거는 순전히 무승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직전 경기 베로나가 비긴 거는 순전히 운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비가 안 된다면 코모같이 주도적으로 공격을 하는, 물론 지금 코모는 한창 때보다는 공격이 좀 무뎌진 거는 맞긴 한데, 그래도 원정이어도 저는 코모가 상당히 좀 손쉬워 보이는 매치인 것 같습니다. 거슬리는 거라면 요즘 코모가 좀 예전보다는 맛이 좀 떨어졌다는 건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코모의 만들어가는 능력, 그런 것들로 충분히 베로나를 괴롭힐 수 있을 거라고 보이네요. 그 다음은 크레모네세 대 피사 경기고, 이것도 최하위권에서 꽤 재밌는 매치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피사는 강등이 확정인데 크레모네세가 지금 18등이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레체랑 딱 승점 4점 차입니다. 레체의 발목을 잡아야 되는 이제 크레모네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그 최약체 만난 거고, 홈에서 아주 필사적인 승리를 노릴 걸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양 팀의 폼이 그냥 최악이라는 겁니다. 자, 크레모네세 이 화면 쭉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21경기 동안 1승 5무 15패예요. 1승 5무 15패, 21경기 동안 1승. 반대로 피사는 최근에 24경기 동안 1승 6무 17패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둘 다 최악인 애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각각 20경기가 넘는 시간 동안 1승밖에 없었던 팀이다. 더구나 피사는 이제 원정에서는 0승 8무 9패로 아직까지도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레모네세로 쏠리는 거는 맞지만, 이게 딱히 그렇다고 크레모네세가 홈빨이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제 피사의 시즌 2승 중에 1승이 크레모네세와의 홈 경기였었거든요. 더구나 얘네 둘 다 올 시즌 승격팀인데, 작년에는 피사가 두 번 다 잡는다든지 3연승을 질주 중입니다, 크레모네세한테. 그래서 그냥 크레모네세가 동기부여가 세다는 거 말고는 딱히 앞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피사도 남은 일정이 나폴리랑 라치오니까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길 만한 찬스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막말로 크레모네세가 동기부여를 이길 거였으면은 이렇게 21경기 동안 1승하기 전에 진작 이겼지 않겠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생각보다는 피사의 플랜이 배당이 좀 나온다고 느꼈고요. 피사의 플랜이나 무승부, 저는 크레모네세조차 쉽지는 않을 거다. 자력으로 어떻게 위기를 타개할 만한 그런 실력은 안 된다고 보는 팀입니다. 다음은 피오렌티나 대 제노아고요. 이게 피오렌티나가 이번 시즌 개막 후에 그 16경기인가 무승에도 잔류한 이런 전례 없는 시즌입니다. 근데 그 기간에도 사실 제노아 원정은 비겼었거든요. 마테고상으로 이제 2020년대에는 5승 5무로 아예 패배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보니까 이게 피오렌티나가 홈에서는 제노아 상대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1977년이 마지막 패배예요. 49년 전이 마지막 패배다, 홈에서는. 근데 그 기간 동안 13승 13으로 이게 무승부 비율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 8경기 가운데서도 홈에서는 2승 6무예요. 그러니까 피오렌티나의 홈에서는 제노아 상대로는 무승부 비율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올 시즌에는 오히려 제노아가 피오렌티나보다 더 윗급이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일단은 피오렌티나가 안 좋은 시즌이지만 제노한테 질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고, 홈에서 그럼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기록으로는. 여기다가 양팀 다 올 시즌 내내 오바 같은 건 좀 볼만한 애들이었어서, 근데 요즘엔 좀 다가오진 않아. 그래서 그냥 저는 기록상으로는 무승부가 괜찮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 파르마 대 로마고요. 지금 로마가 이제 5등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챔스권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유베가 자빠지면 챔스 차순위입니다. 이게 원래 가스페리니 지금 현 감독이랑 전 시즌 감독이었던 이제 라니에리, 그분이 이제 고문으로 계셨는데, 이 두 분이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갈등에서 라니에리가 이제 팀을 떠나고 가스페리니가 승리한 모양새예요. 앞으로는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스페리니 입김이 상당할 거다. 그런 거 이후로는 요즘에 좀 회복세입니다. 팀적으로는 로마가 아주 좋진 않아도 이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홈에서는 8승 3무로 11경기째 지금 패배가 없고, 파르마한테도 이제 맞대결상으로 홈발은 강했는데 문제는 오늘 원정이라는 거거든요. 파르마 역시 최근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터밀란 만나서 그렇지. 이 파르마는 리그에서 가장 점수가 안 난 팀이고 25득점 42실점이에요. 67점밖에 안 났습니다. 반대로 로마 역시 52득점 29실점. 득점은 그렇다 치고 실점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거든요, 코모 다음으로. 이거는 언더각도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로마가 파르마 원정에서는 조금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원정을 꽤 지긴 했어도 승리 비율도 꽤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일단 로마가 솔직히 일반승은 맛은 없지만 동기부여도 세고 뭐 언더각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언더가 좀 더 낫지 않나 싶기는 한데 로마가 이긴다고 해도 똥줄 승리의 가능성이 있겠다. 그 정도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AC 밀란 대 아탈란타입니다. 자, 밀란은 요즘에 하락세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챔스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네들이 올 시즌 막 23경기인가 막 연속으로 안 지고 이랬었는데 그런 무팽진이 끝나고 나서는 엄청 DTD 중입니다. 설령 유벤투스가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도 밀란이 자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토모리의 뭐 이른 퇴장 때문에 또 한 번 뭐 사스올로한테 천적인 사스올로한테 한 번 더 뭐 덜미도 잡혔고 모드리치가 시즌 아웃에다가 지금 매년 뭐 영입해온 공격수마다 쪽박치고 있죠. 그래서 밀란이 지금 참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뭐 아탈란타는 이제 가스페리니가 떠난 시즌이어가지고 이번에 뭐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갑니다. 그냥 10년 만에 최악의 시즌이 셈이거든요, 아탈란타가. 그런데도 지금 밀란이면은 저는 아탈란타가 사실 뭐 꿀릴 건 없다고 봅니다. 뭔가 얘네들의 전력이 그렇게 막 필드 위에서 나타나는 그런 면모까지는 아니지만은 마테오 상으로도 지금 그전까지도 계속해서 호각이었었고 최근에 6번은 아예 진 적이 없어요. 이게 물론 갈 게 바쁜 밀란, 챔스권을 사수해야 되는 밀란이지만은 표면적으로 지금 아탈란타에게 뭐 5경기째 승리가 없다 뭐 이런 상황이어도 막 경기력이나 현재 뭐 이런 폼 같은 거 그런 걸 야문해서 밀란의 하락세가 좀 더 두드러진다고 봐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탈란타의 프레임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밀란 생각하면 저는 언더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라리가로 가보겠습니다. 마요르카 대 비아레알인데, 자, 마요르카는 결국 이제 알라베스를 강등권으로 잡아들였습니다. 그전에 이제 알라베스가 홈일 때 마요르카가 원정이어가지고 이 구도에서는 알라베스가 좋다. 제가 전전 경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 경기 때 이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지로나를 잡아버렸어요. 얘네들은 원정에서 가장 약한 팀 중에 하나인데 시즌 2번째 원정승을 지로나한테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홈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마요르카는 올 시즌 38승점 중에 홈에서 29점, 원정에서 9점이다.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상대가 비아레알이에요. 아, 이게 비아레알이 지금 이제 뭐 순위도 3등에다가 엄청 뭐 체급이 높은 팀입니다. 근데 이제 비아레알도 홈에서는 14승 1무 2패. 이거에 비해서는 원정은 조금 밋밋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마요르카가 가져가기는 어렵겠지만은 뭐 비아레알도 챔스가 확정에다가 동기부여가 만빵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이제 마요르카가 아무리 그래도 정배를 받았다? 동기부여가 센 건 알겠는데 솔직히 이거를 마요르카가 정배받을 정도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아레알의 프렌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비아레알이 뭐 챔스도 확정했고 아예 뭐 동기부여가 없다 보니까 라인업이 충분히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 고려해보셔서 아예 뭐 고배당으로 지를 분들은 마요르카도 뭐 승산이 없지는 않죠. 자, 그 다음 빌바오 대 발렌시아입니다. 사실 이제 발렌시아도 얘네들도 강등에서 아주 자유롭지는 않아요. 이게 워낙에 타이트하다 보니까 39승점인데도 딱 알라베스랑 승점 3점차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뭐 빌바오는 별 동기부여는 없어요. 얘네들은 이제 8등에다가 강등 위협은 거의 없고 그건 맞지만은 이제 올 시즌 너무 망한 시즌이죠. 예년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홈에서는 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매번 발렌시아 경기마다 피하는 느낌도 있는데 이게 뭔가 빌바오도 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갖고 마음이 안 놓이는 게임입니다. 뭐 기록상으로 이제 맞대결로는 발렌시아가 이제 2019년에 빌바오 원정을 한번 이긴 적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14년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뭐 근데 그 사이에 무승부 비율도 적지 않아가지고 딱히 뭐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패스가 맞는 것 같고 그냥 배당 대비 빌바오가 갈만하더라 그 정도 느낌만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비에도 대 헤타페입니다. 오비에도도 아직까지는 얘네들 리그 꼴찌긴 한데 강등이 확정까지는 아니거든요. 뭐 산술적으로 역전이 가능은 하다 뭐 그런 정도고 얘네들이 뭐 오랫동안 승리가 없다가 끊어낸 뒤로는 잠깐 상승세가 왔었는데 최근에는 뭐 엘체나 베티스한테도 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비에도의 이런 저항력도 조금 이제 단물이 빠졌다는 거고 헤타페도 요즘에 행보가 좀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너무 뭐 상대가 빡세라는 것도 있었고요. 여전히 언더셀 같은 거는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뭐 대충 한 10경기만 봐도 한 번밖에 이제 3점 난 적이 없었다. 그냥 언더는 맛있어요. 헤타페는 늘. 시즌 64 득실로 5대 리그에서 가장 좀 점수가 적게 난 팀이기도 했습니다. 38경기 이런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오비에도도 보면 얘네들이 지금 시즌 이제 80점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홈에서는 26점, 원정에서는 54점으로 얘네들이 원정보다 홈에서는 언더세가 매우 심한 팀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했을 때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언더가 가장 나아 보여요. 물론 배당이 안 나오지만은 뭐 1.4 정도만은 가래도 못 갈 건 아니니까 저는 헤타페 언더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엘클라시코인데 야, 이 경기로 이제 바르셀로나는 리그 우승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홈이기도 하고 딱 이제 뭐 적재적소에 적절한 상대를 만난 셈이에요. 근데 이게 레알 입장에서는 뭐 이번 시즌에 대해서 뭐 동기부여는 없겠지만
당장 오늘 만약에 바르시아를 이기는 건 비단 1승뿐만 아니라 리그 최대 라이벌의 기분을 찝찝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꽤나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그냥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몇 년, 몇십 년은 이어질 이런 라이벌 역사가 있는 애들인데 상대를 찝찝하게 만든다. 이거는 충분히 저는 동기부여가 있는 거라고 봐요. 과거에도 그랬었고. 근데 문제는 좀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는 거죠. 바르셀로나가 지금 리그에서 홈 전승일 뿐만 아니라 뭐 득실 같은 것들도 아주 압도적이고, 레알 내부적으로 지금 라커룸 문제가 있죠. 핵심인 추아멘이나 발베르데가 둘 다 이제 엘클에서 빠진다. 여기다가 뭐 이외 여러 문제들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뭐 레알이 지금 뭐 나이든 스쿼드에 여기 뭐 젊은 피를 수혈하고 있지만은 과도기였었고요. 득점력도 부족하고 음바페나 비니시우스가 뭐 발롱도르급 폼도 아닌데다가 큰 수비 부담들을 책임져주던 중원사니권 둘이 부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의 공백은 되게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무난하게 탑독인 거는 맞는데, 사실 엘클라시코에서는 이거보다도 상황이 한쪽이 더 열악할 때 그럴 때도 의외의 결과가 종종 나오곤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바르셀로나를 막 정배로다가 고액으로 때려박는 건 저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여요. 차라리 그냥 3.5 기준으로 최근에 8경기 연속으로 오바 중이다. 오히려 요즘에 이런 게 더 많이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최근에 맞대결 4번이 전부 다 한 점 차 게임인데다가 이게 2020년대 이래 리그에서는 무승부가 아예 없었고요. 원정승이랑 홈승이 최근 20경기 동안 그냥 반반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뭐 고배당으로는 레알을 못 볼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냥 막연하게 봤을 때 사실 이제 오바도 3.5 치고는 배당이 일반승보다 안 나오니까 그냥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보면은 그냥 바르셀로나 승에다가 오바가 그나마 좀 나은 선택지라고 보입니다. 이런저런 사족을 안 붙인다면은.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세리에랑 라리가 이렇게 좀 나눠서 해봤는데요. 확실히 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기록들 참고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뭐 엘클라시코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뭐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고요. 도움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